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외국인 여기에 몰빵 중입니다. 5월 2주식 천조 대박 나고요. 진짜 로봇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5,5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4만 명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신정책 테마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쭉 내려갔을 때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과 들어가서 영상 시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짜 로봇 저평가 종목인데 천조 대박이 나고 있고 외국인이 열심히 투자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뭔가 이 시장 급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급락세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유튜브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5월 4일부터 시작을 한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 5월 5일 그다음에 이 미국 FMC 빅스텝, 그다음에 5월 9일 전승절이죠. 네, 러시아. 이 세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증시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이번 급락을 미리 알 수 있었고요. 만약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면 이번에 좀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건 종목도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도 그리고 최대한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여기에 지금 몰빵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약 한 천조 규모의 좀 대박이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평가 로봇 대장주 정리했으니까 이 하락장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 보시면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10일에 취임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취임식을 거치면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진행이 되나라고 한다면 제일 큰 게 이거겠죠. 로봇 세계 3대 강국에 도약한다. 사실상 2021년도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실상 로봇과 그리고 원전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아니라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요. 그 국정과제 안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이 단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반도체나 자율주행차 안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세계 3대 이 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10대 과제 안에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 그런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는 겁니다. 제조업, 주력 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과제 속에는 주력 산업에 대한 고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나 여러 가지 로봇을 쓰는 거겠죠. 디지털 혁신 기술 접목으로 주력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고 2027년까지 가상 협업 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로봇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모색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지능형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로봇이나 UAM 플라잉카 제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사람들이 하기 뭐 별로 재미가 없거나 그런 로봇을 1만 대를 보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나가지가 않으니까 사실상 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죠. 효율만 난다면.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을 추진해서 아마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거기 안에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아마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모든 것들이 중심되는 게 로봇 산업이다. 로봇 산업이라는 게 따로 뭔가 나와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로봇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반도체, 디지털 실현 산업, 수요 연계 R&D 강화 등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AI라든가 이 자율주행이나 계속 발전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로봇 쪽으로 이번에 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한 게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강조된 게 뭐냐 한다면 매년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새롭게 강조되는 거예요. 이번 2022년에 와서 지난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서 강조가 되는 게 로봇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강조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글로벌 우주 산업 급성장 중이다. 한국 비중은 1%, 그리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인수위가 이번에 110대 아까 국정과제에서 우주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하냐의 문제인 거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포함한 한국의 우주산업 육성 방안이 담길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카이를 방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임원진과 연구진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안에는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 농업 등 스마트팜 등등 우주항공 산업을 6대 미래 먹거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국내 우주 산업이 별로 안 크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대략 한 3조에서 전 세계 우주 산업이 약 423조인데 몇 퍼센트냐? 한 0.9%다. 2040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략 한 1,300조까지 성장할 건데 대한민국이 1%는 말이 되냐? 이거는 더 성장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충분히 지금이 423조쯤 된다고 한다면 뭐 2019년이니까 2020년에 423조니까 약 한 2022년쯤 되면 500조가 좀 넘겠죠? 그럼 지금부터 약 최소 2배에서 3배까지는 성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1%면은 지금 3조면 한 10조까지 뛴다는 소리인데 10조가 아니라 최소한 15조나 20조까지는 뛰어줘야, 그러니까 20조까지 뛰어도 한 1.5% 수준이에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성장세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인도, 유럽 등 전 세계 각국 우주산업 급성장에 한국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공약을 이미 내걸었고요. 35년 우주강국 진입, 항공우주청 설립 등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로봇과 우주 산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로봇과 우주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고 함께 키우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거니까 하자, 안 하던 거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이번 2022년에 실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뭐 누리호나 아니면은 달 탐사선이나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최초 달 탐사선은 8월 1일에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세계 7번째인데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이 8월 1일 미국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 같은 과학 탑재제를 실은 달 궤도선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달 주위를 돌며 다양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요. BTS 노래를 달에서 지구로 보내는 우주 인터넷 시험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제 BTS가 이 정도입니다. 예, 대한민국을 그냥 대표하는 거의 아시겠지만 그냥 국가대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 넘어 심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것은 처음으로 달 궤도선 발사에 성공을 하면 전 세계 7번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딱 출발을 하면 1월쯤 해가지고 도착을 한다. 그래서 8월 1일에 발사를 하고요. 태양 쪽으로 지구에서 최대 156만 킬로미터 비행을 하고요. 달 궤도 진입을 하고 달 궤도에 진입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다. 이거저거 탐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KPLO고요. 달 100km 상공 원궤도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거 착륙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뺑뺑뺑뺑 돕니다. 그래서 2016년 2,36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 궤도선 중량과 궤적 등 여러 가지 뭐 4차례 사업 변경 끝에
이번에 처음 발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사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돌 수 있느냐 못 도느냐가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비행인만큼이나 뭐 성공 확률이 높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성 기술은 세계 수준이지만 지구 저궤도나 정지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주를 돌거나 또는 뭐 달을 돌거나 그 이상 가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메랑은 멀리 던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달궤 도선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달에서 BTS 음악을 지구로 던져서 듣게 하는 이 실험도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전 세계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봇과 우주를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특히 2022년에 우주에 대한 얘기나 우주에 대한 이런 이 발표가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우주와 로봇을 함께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달 탐사 2022년에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달 착륙 미션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달에 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사가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미래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할 장비와 거부품을 달에 보내는 여러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일본,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고 우주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이 달 탐사 프로젝트 모두 무인으로 비행 진행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사람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달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달 우주 정거장 설립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임무를 위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이 화성을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거장, 어떻게 보면은 경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을 가서 우리가 계속 탐사를 하고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한 이유는 지구에서 달을 거쳐서 화성을 가기 위함이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화성을 갈 거니까 그게 진짜로 현실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톨 대학의 천재 물리학자 조이 라인하르트 박사는 올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우주 경쟁의 장이 열린다. 그게 뭐다? 화성을 가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션들은 장기적인 안목 갖고 수행이 되고요. 달 미션은 새로운 기술과 협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의 아르테미스와 캡스톤입니다. 우주 프로그램이 2025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월 아르테미스 1으로 알려진 첫 발사가 3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기사 자체가 1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3월에 일단 발표가 된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션의 문해킹에는 아폴로 13호의 무사견을 이끈 아르투로 캄포스의 이름이 붙은 상태고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파악하게 된다. 사람을 보내기 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 목표는 뭐다? 화성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인 게이트웨이에 대한 작동 모델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간이 달 표면으로 장기간 재착륙하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하는 달 궤도 회전 다목적 전초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2년 약 50년 만에 달 착륙을 다시 진행하는 뭐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죠. 여기 나옵니다. 로봇 달 탐사는 달 우주 정거장, 달 기지, 궁극적으로 화성 유인 탐사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냐? 아, 여기서 우주와 로봇 만난 이유는 뭐냐? 결국엔 로봇 탐사는 뭐다? 사람이 가기 전에 먼저 보내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주에서 사람은 제한 조건이 많으니까요. 왜 제한 조건이 많습니까? 당연히 움직임에도 있을 거고요. 플러스 뭐예요? 위험하죠.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로봇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봇은 자유롭죠. 그리고 위험한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낭떠러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주와 로봇은 함께 가야 된다. 왜? 로봇 탐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달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 우주연구기구 같은 경우에도 찬드라얀 3호로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도 달 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도 달 착륙선에 실어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달 표면을 탐사하는 이륜차 소형 로봇 모델을 보냅니다. 로봇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위험한 곳에는 누가 사람이 아니라 일단 먼저 로봇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주에 로봇이 없으면은 절대 안 된다. 사람 먼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KPLO 당연히 넘어가고요. 러시아의 루나 25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사의 상업용 로봇입니다. 나사에서 지원하는 상업용 달 착륙선 서비스에 맞춰 여러 회사가 달 표면 운송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달 거기 표면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저거 던져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우리가 여기다가 뭐 경유지 이 정거장도 지어야 되고 뭐 하면은 다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운송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스턴에 본사를 둔 인비튜얼 머신이 제작한 달 착륙선 노바-C가 나사 지원 아래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가가지고 뭐다? 로봇들이 달 화물을 옮기고 달 화물을 챙긴다라는 거죠. 이거 다 로봇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달 미션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달의 먼지와 강력한 태양풍 위험 요소로부터 우주 비행사와 장비를 보호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화성을 가는 게 결국에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먼저 이 세팅이나 사람이 먼저 이 달에 가가지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뭘 보낸다? 로봇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우주와 로봇을 같이 키우는 이유는 뭐냐? 하나만 키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를 가려면 로봇을 먼저 보낸다. 흔히 우리는 탐사 로봇이라고 보이죠. 탐사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에스트로 보틱스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첫 달 착륙선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다 지금 달에 가기 위한 착륙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민간 우주 기업 에스트로 로보틱스의 달 착륙선 페레그린의 모습이 공개됐고요. 올 4분기에 발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국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달 착륙한 최초의 미국 착륙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보잉에 쓰이는 모델로 올 4분기 케이프 커넬 버럴 기지에서 발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 착륙선을 개발해 정부기관과 민간의 과학 탑재체 등 실어 나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죠? 운송을 할 로봇도 필요하고 뭔가를 실어 나를 로봇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휘발성 물질 조사 극지 탐사 로버의 달 착륙 임무를 위해 미국 한국우주국과 2,3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5kg의 탑재제를 실어날 수 있고요. 무게는 약 100kg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네기 멜론대 로버가 실립니다. 탐사 로봇이죠. 얘가 착륙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결국엔 탐사하는 것보다 로봇이라는 거예요. 착륙을 해서 누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얘네들도 쏴서보다 로봇이 탐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합니다. 아니 로봇은 전부터 뭐 나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어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뭐다? 그 로봇도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블루 오리진 최근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대표이사죠. 아마존의 대표가 만든 블루 오리진 우주 기업이 우주 탐사용 로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이비 로보틱스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한테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획기적이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우주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달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운송도 하고 뭐 기지도 짓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사진 찍어 보내고 흙 퍼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적에도 우주 비행 기업 블루 오리진이 한이비 로보틱스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인수를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한다면은 한이비 로보틱스는 우주선, 행성 탐사, 국방 로봇, 의료기기, 광업, 석유가스, 유틸리티 등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여기저기 인수가 되고 했었는데 이 회사는 우주 산업을 위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는 액추에이터, 드릴, 화성 임무를 위한 샘플 수집 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이비와 이미 뭐 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협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수를 하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오리진은 로보틱스의 역량과 경험이 우주 비행을 일상화하고 우주 자원을 개방해서 지구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목표를 보완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주 운송, 우주 이동성, 행성과학 탐사 분야에서 아마 로봇을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 오리진도 보다 뭐 우주 탐사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블루 오리진도 만드는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제프 베이조스 누구 블루 오리진도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그럼 뭐 다른 데는요? 얘네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콜텍 행성 탐사용 모듈식 이륜 로봇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륜 로봇이란 거 말 그대로 두 다리로 걸어 다니거나 굴러 다닐 수 있는 로봇을 얘기를 하죠. 보시면 러시아 스콜텍 연구진이 화성 탐사 로봇으로 모듈식 이륜 로봇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륜 로봇이 결합해 사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처럼 변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나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 4대의 이륜 로봇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4대 이륜이라는 거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 5대인데 뭐 4대라고 하니까 5대인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얘네가 합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의 바퀴의 자유탐사 로봇을 기본적으로 디자인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흙퍼 담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들이 결합했다가 풀렸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6개의 바퀴로 이루어진 탐사 로봇이 최선이 아닌 2개의 로봇 바퀴를 갖고 4대의 로봇이 오히려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4대 로봇이 실패하더라도 3대가 한 대 정도는 살아남아서 뭔가를 진행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2021년 7월 소형 이륜 로봇으로 농작물의 성장에 관한 현장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우주나 지구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더 개발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륜 로봇,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체 로봇을 러시아에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네. 러시아는 우주를 보낼 합체 로봇을 준비 중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곳은 뭐 안 만듭니까? 미국에서는 뭘 만들고 있냐면은 자기 키에 100배를 뛰어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빵 뛰면서 100배 정도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로봇입니다. 캘리포니아대 센타 바버라 캘리포니아 공과대 지질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자기 키보다 100배를 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왜 만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달이나 화성을 탐사할 때 바퀴로 이동하는 탐사 로봇 대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뭐다? 바로 우주에서 화성에서 탐사 로봇으로 쓰려고 100배 이상 점프를 하게끔 만든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일회용인지 아니면 뭐 이거 계속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대단하다. 아 자기 키보다 100배 이상 뛸 수 있는 탐사 로봇도 지금 미국에서 개발 중이다. 대단하네.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조금 그래도 약간 우리가 옛날 월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어 사실상 좀 이 우주에 좀 탐사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건 없나요? 그래서 두 팔로 달 탐사는 켄타우로스 로봇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 팔을 가진 달 탐사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에 가까운 달 탐사 로봇이고요. 시나소 켄타우로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것 같은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 이름이 켄타우로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 탐사용 다목적 로버 R1을 개발해 달 표면 모방한 곳을 탐사하는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표면을 이동하면서 탐사, 채굴, 조립, 보수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고 그래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에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 조립, 자원 채취, 경사면 등정 등 4가지 시험을 통과를 했고요. 충분히 이제는 장애물을 넘고 이제는 여러 가지 모래 언덕을 넘고 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로버와 달리 사람이 두 팔을 가졌기 때문에 장비 조립도 가능하고 그러면은 뭐 운송이나 아니면은 뭐 기지를 건설한다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이는 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번에 아마 우주 실제로 보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일본에서는 뭐다 지금 이미 팔 두 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다리가 이미 지금 4개 정도 달려 있는 현실성 있는 로봇을 이미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드는 중이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화성을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일본 JAXA 트랜스포머형 달 탐사 로봇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처럼 생겼지만 이게 공 같은 게 딱 열리면서 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 로봇입니다. JAXA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소니그룹 그리고 타카라토미 도시샤 대학 공동으로 트랜스포머 달 탐사 로봇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29년 달에 보낼 예정인 유인 여함 로버에 앞서 달에 도착해 달 표면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로봇가 바로 위에 얘기한 이 트랜스포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로봇들을 내면서 어쨌든 달을 사람 대신에 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주와 로봇 개발은 필수다. 근데 이거를 또 조금 틀어서 얘기하면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또는 사람이 가면 위험한 곳을 로봇이 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반대로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4,000m 바닷속도 누가 로봇이 탐사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자율주행 로봇 탐사기구고요. 심해 해저를 누비는 자율주행 탐사 로봇 개발이 됐습니다. 한 번 바다에 들어가면 1년간 혼자 힘으로 심해를 유영합니다. 그래서 바다 수온과 산소 농도, 해저 퇴적물 장기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령한 적이 없는 심해 탄소 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팀에서 만든 벤틱2고요. 사이언스 로보틱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탄소는 물에 잘 녹아 탄소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거를 바다 쭉 내려가서 탄소 이 퇴적물에서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로봇가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추가 전력 공급 없이 한 번 바다에 들어가면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해저까지 자유낙하를 하고요. 부력 때문에 수심 4,000m 정도의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로봇이 가서 연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확인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못 가는 곳을 무조건 로봇이 만든다. 로봇이 가서 연구를 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어디다? 항공 우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600조 산업, 1000조 산업의 우주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로봇이다. 그럼 이번에 국정과제 왜 우주와 로봇이 함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로봇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한다면 현대차라는 거죠. 현대차의 누구? 로봇괴. 사람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종횡무진 활약이죠. 거기가 어딥니까? 우주 아니면 바다겠죠. 그래서 이 스팟입니다. 로봇캐 스팟이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회사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경비, 구조, 뭐 탐사, 인류를 돕는 임무의 로봇 역할이 커지고 있고 로봇계 스팟입니다. 84cm 25kg 사족보행 로봇이고요. 스팟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었고 BTS랑 같이 춤도 췄었죠. 그래서 다양한 인간을 대신하는 임무에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브캣 스팟은 폼페이 유적지 보호 임무에 투입이 돼서 뭐 경비견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뭐다? 뉴욕 소방국에서도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구역에 누가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도 활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팟이.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화성의 동굴 탐사에 스팟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 어디? 화성 탐사용. 그럼 이 스팟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아시겠지만 예, 현대차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주로 가는 로봇 스팟을 만든 회사가 현대차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주를 관심을 좀 어,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주는 없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인 기업들의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디넥스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 TPC 그리고 SP 시스템스 그리고 포메탈입니다. 이 네 가지 기업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던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진엑스텍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전 눌림목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 생각하니까 관심 좀 가질만 하고요.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 이후에 추세가 깨지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죠. 상당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마찬가지로 SP 시스템즈입니다. 주가 단기 급등이 두 번이나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눌림목 추세를 깨줬습니다. 특히 120일선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눌림목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라 생각을 하고요.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우주 발전과 함께 로봇의 발전을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로봇은 결국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뭐 아니면은 뭐 휴머노이드나 많겠지만 우주 탐사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달 탐사 궤도선이라든가 아니면 누리호라든가 우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다 이해했는데요. 아까 전에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집은 혹시 언제쯤 나눠주시나요? 또는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이라든가 강의에 대해서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안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각 스마트폰 이내에 들어가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꼭꼭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라고 있습니다. 이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정책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이거 눌러서 무료로 100% 무료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5월 11일, 5월 10일, 9일, 6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이 들어가시면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최근에 플라스틱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지 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나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저희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큰 도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거 다 해주시면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